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어제 우리 존경하는 이한성 의원님께서 면세류 지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다시 추가로 질의는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아마 전수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차례 감사한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면세류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결과 내용은 추후 서면으로 좀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왜 이걸 질문을 하냐면은 지금 시중에는요, 국고보조금이 줄줄이 새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어른들이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심지어 국고보조금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자기 호주머니 돈이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국민의 세금이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원에서 철저하게 좀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런 것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국고보조금을 중지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고금의 교부나 관리나 그 이후에 이율관계 이런 데서 상당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매년 그 특정 감사는 기관 단위 감사 형식으로 집행 실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체적으로 면세류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부분은 의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국세청장님 나오셨죠. 지난번에 물론 정부에서 이건 기재부에서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서울의 고액 전세 세입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액 세금자, 즉 한 10억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는 주로 서울을 위주로 해서 보면은 약 한 56명이 해당이 되는데, 이걸로 발표해가지고 오히려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냉각되었다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최경환 장관님께서는 이 정책적인 제도, 이걸 앞으로 계속 그걸 끌고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 아까 우리 김도읍 의원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만은 정부에서 그런 방침을 밝혔다가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2주택자 전세에 대해서는 과세에 따른 실효성도 없으면서 괜히 시장만 불안하게 만들다. 그에 따라서 전세값만 올린다. 또 매매도 위축시킨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2주택 전세 과세 방침은 철회하기로 정부 방침을 정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우선 최경환 장관님 취임을 축하를 드리고 장관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경제 살리기로 꼽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회복, 가시화, 경제체질 개선, 성장 잠재력 확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경제의 온기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은 소비, 투자 등의 내수 회복세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그러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획기적인 세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반드시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와 세계 경기 회복세 둔화로 활기를 잃은 우리 경제를 다시 회복 국면에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장관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지난 7월 8일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경제 상황만 고려하면은 추경을 하고도 남을 사항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추경 편성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고 그 이튿날 각종 동아 신문에 아주 일면의 톱으로 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취임식을 그저께 하실 때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추가 경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동안에 특별한 경제 상황 변화가 생기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하시죠. 네. 제가 청문회 때 말씀드리던 취지는 지금 경제 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고요. 물론 지금 재원의 여유가 있다든가 또 법적인 추경 편성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이 충족된다면은 추경을 대안으로 검토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추경에 따른 걸리는 시간이 한 2, 3개월 이렇게 걸리고 실제 집행은 아주 연말이나 내년 초가 돼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내년 예산은 한창 지금 편성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좀 확대해서 지출을 확대해서 편성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연말까지는 추경 아닌 다른 재정 보강을 통해서 추경의 편성에 버금가는 그런 경기 보강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제가 어제 취임식에 말씀을 올렸고,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종합 대책을 금명 내주 중에는 발표를 할 계획으로 지금 한창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관님께서는 지난 16일 취임식 직후 주택담보 비율 LTV 또 총부채 상환 비율 DTI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때도 이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됐던 건데, 우리 LTV는 2002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폭등을 할 때 이것을 도입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 폭등한 부동산 경기가 수그러들지 않으니까 2005년도에 DTI를 다시 도입을 했는데, 지금 우리 이 부동산 경기는 상당히 지금 둔화되고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봐서는 반드시 이것이 완화되어야 될 상황이고, 특히 외국의 예를 들어 인근에 있는 일본만 하더라도 100%를 LTV로 하고 있고, 미국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도 한 70%, 80%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보도된 자료를 보면은 정부에서는 DTI가 지금 수도권과 서울과 지방 이렇게 나눠 있는데, DTI는 60%고 LTV 규제는 70%로 상향해서 완화를 하겠다 하는 것인데, 이건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네, 최종률에 대해서는 아직 관계부처 간 협의 절차를 거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만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마치 LTV라든지 DTI를 완화를 하면은 막 가계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갈 거로 하고, 지금 야당의 일부 의원님들께서 이걸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대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심각하게 악화될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업건별 차등을 폐지를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2금융권에 있던 가계부채가 좀 1금융권으로 대출 조건 좋은
쪽으로 많이 갈아탈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실수요자들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어떤 보완적인 대책도 같이 강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요. 궁극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는 저는 가계 가처분 소득을 올려서 그 신용 보강을 하는 것이 결국은 그게 가계부채에 대처하는 그런 길이다 해서 이런 대책을 같이 강구함으로써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장관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마음이 놓이고 상당하게 지금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상 다음 주에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온 많은 국민은 우리 장관님의 그 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예고하면서 금리 인하로 재정통화 정책이 공조를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밝히시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단기 소비 진작 효과를 낼 수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를 늘려 소비 여력을 오히려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그 금리를 내리고 안 내리고 하는 부분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은 금리가 내려가면 가계부채가 악화시킨다는 논리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계부채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우리 금리가 내려가면은 결국은 지금 가계도 한 1,000조 가까운 빚을 가지고 있고 우리 정부도 있고 공기업도 있고 또 기업도 빚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금 우리가 한 3,700, 600조 이렇게 경제 주체들이 부채 규모가 그 정도 됩니다만은 금리가 전반적으로 내려가면은 그 부분은 그 이자 부담이 줄면서 그 가계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작동을 했으면 했지 그게 가계 부채를 악화시키는 그 요인이 된다 하는 데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예. 최근에 그 보도 보면은 사내 유호금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그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10대 대기업은 사내 유보금이 104조 원, 10대 관련된 81개 상장사에는 515조 원이 사내 유보금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장관님께서는 여기 이것을 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세금을 매기거나 주주 배당이나 또 직원 성과금으로 쓰도록 유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맞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과다한 기업의 사내 유보는 배당이나 투자 또 임금 등을 통해서 가계나 또 경제 분야 다른 경제 순환 구조 내에 흘러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이 기업에서는 이 돈이 사내 유보금이 투자나 또 인수합병에 대비해서 미리 한 돈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실제 현금 비중은 뭐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한 15% 정도가 되고 있고 또 이것이 대기업 주주의 절반이 외국인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실제로 뭐 효과가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 저희 생각은 사실 이걸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는데 투자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지금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그 예로 보면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 등 이런 것이 지금 현재 투자를 할 수 없도록 지금 만들고 있고 규제 계획이 얼마나 지금 규제가 많이 심하게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이런 것을 뭐 설비 투자를 한다든지 해서
이 돈이 시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잘못하고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의도하는, 정책의 효과는 세금을 더 걷겠다는 목적이 아닙니다. 기업이 투자를 하거나, 배당을 하거나, 또 적정 수준에서 임금으로, 가게, 돌려주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어떤, 설계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초래를 시킨다든지 또 기업한테 무슨 그 어떤 의사결정을 강요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대통령께서 규제 계획에서 꿈에도 규제 계획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문제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규제 계획 때문에 특히 이 기업이가 사내 보유금 이것도 지금 규제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이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물론 규제 개혁을 통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건 뭐 기본적으로 매우 강도 높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내유보금이 투자로 흘러 들어가면은 그 제일 좋은 저는 답이다. 그렇게 되면 뭐 세금 낼 일도 없고 뭐 아무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그 규제 개혁을 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소할 수도 없는 그런 여러 제약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입법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 합의나 뭐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일방에는 그런 투자 규제 개혁도 하면서 또 기업의 자금이 또 이 시중으로 좀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을 동시에 이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장관님께서는 우리나라 경제 지금 현재 사항을 일본의 그 아베노믹스 2012년에 발표한 것과 유사한 정책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걱정하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경제가 혹시나 닮아가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또 유사 현상도 또 보이는 징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본하고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나 소위 금융 통화 신용 정책의 여건이나 또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아직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전체를 밟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일본의 아베노믹스처럼 무슨 뭐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매듭을 지으면서 장관님에 대한 기대가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네, 잘하겠습니다. 네, 조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례대표 백군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